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는 기본 잊지 마세요. 혹시 늘어나는 빚 때문에 밤점 설치고 계신가요?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거나 이용을 좀 망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곳에 채무조정제도, 이걸 잘 활용하면 빚 때문에 생기는 걱정을 정말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꽤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신속 채무 조정부터 시작해서요. 연체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 분들을 위한 사전 채무 조정, 이걸 프리 워크아웃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 또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대한 안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니까요. 비교적 연체가 짧거나 아직 연체 전인 분들께 좀 유용한 신속 채무 조정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른 제도들도 하나씩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혹시 빚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랑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네, 그럼 이 신속 채무 조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건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채무 조정,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빚 갚기가 너무 힘겨운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환 조건을 좀 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 주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매달 갚는 돈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상환 기간을 길게 늘려준다거나, 이게 기간 연장이고요. 또 이자율을 좀 낮춰주거나, 이걸 이자율 인하라고 하죠.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빚의 일부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채무 감면이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숨통을 좀 틔워주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숨통을 틔워준다. 네. 그중에서 오늘 다룰 신속 채무 조정은 이름처럼 신속하게 도움을 주는, 특히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춘 제도예요. 아직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연체가 되었더라도 그 기간이 30일 이하로 아주 짧은 분들. 30일 이내. 네, 그분들이 주 대상이죠. 여기서 특히 좀 주목할 점은 이 제도가 본격적인 장기 연체나 심각한 신용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막아주는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조기에 개입해서 도와주는 그런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궁금한데요. 네, 이게 몇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 상태가 아니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여야 해요. 그러니까 비교적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셔야 하고요. 네. 둘째, 신용회복위원회랑 협약된 금융회사에 빚이 최소 1곳 이상 있어야 하고, 또 전체 빚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 없는 빚은 5억 원, 담보 있는 빚은 10억 원, 합해서 총 15억 원, 이걸 넘으면 안 돼요. 네, 총 15억. 그리고 셋째,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빌린 빚이 전체 빚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지 않아야 합니다. 원금 기준으로 30% 미만이어야 하죠. 이 3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어떤 특정 상황에 처한 분들, 이런 분들도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체가 없어도요? 어떤 경우죠? 예를 들면 최근 6개월 사이에 갑자기 실직했다거나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거나 운영하던 가게 문을 닫게 된 경우, 또는 다치거나 아파서 한 달 안에 3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한 진단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고요. 네. 또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로 낮거나 최근 6개월 동안 5일 이상, 짧게라도 연체를 3번 이상 반복한 경우, 혹은 큰 재만 같은 걸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연체 여부만이 아니라 실직이나 질병처럼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도 선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문을 열어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네요. 맞아요.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나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로 연체가 예상될 때 미리 이 제도를 통해서 상환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이 제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신속 채무 조정을 신청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떤 점들이 좋아지나요? 일단 가장 먼저 체감하실 수 있는 큰 변화는요. 네. 신청 접수 바로 다음 날부터입니다. 빚 독촉 전화나 방문 같은 거, 이런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즉시 중단된다는 점이에요. 와, 바로 다음 날부터요? 네, 즉시요. 이게 본인뿐 아니야 보증인에게 가던 연락도 딱 멈춥니다. 와, 이건 정말 빚독촉에 시달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큰 장점이네요. 네, 심리적 안정이 사실 재기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질적인 혜택들이 꽤 있는데요. 우선 신청 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하고요. 만 34세 이하 청년층은 이 비용마저 면제됩니다. 아, 청년은 면제군요. 네, 추가 수수료는 전혀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제도를 이용하면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정보, 이게 신용 정보 기간에 집중되지 않아서 신용등급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 연체 정보가 안 남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단기 연체 기록이 있다면 조정이 확정된 후에 해제될 수도 있고요. 신용관리에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죠. 연체 정보가 남지 않거나 해제될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혜택인데요. 또 다른 장점은 없나요? 네, 또 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신용대출들, 이걸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고 조정받을 수 있다는 편리함도 있고요. 그리고 법원을 통한 절차는 사실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는데 이 신속 채무 조정은 금융회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사적 조정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결정이 빠르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추심 중단, 저렴한 비용, 신용정보 보호, 채무 통합 관리, 빠른 절차까지. 와, 장점이 정말 많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빚 상환 조건은 어떻게 조정되는 건가요? 뭐 이자율이나 기간 같은 거요. 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기존 빚을 최장 1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주는 거죠. 최장 10년까지요? 네, 이렇게 되면 매달 갚아야 하는 그 원리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부담이 줄겠네요. 둘째는 상황에 따라서는 상환을 잠시 유예할 수도 있어요. 아, 멈추는 거예요? 네, 원리금 상환 시작 전이나 갚는 도중에 최대 3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는 건데요.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고요. 이 유예 기간 동안에는 원금은 안 갚고 연 3.25%의 비교적 낮은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아, 이자만 내면 되는군요. 3.25%. 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방으로 당장 소득이 없을 때 숨 돌릴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셋째, 이자율을 낮춰줍니다. 기존 대출의 약정 이자율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채무자의 상환 여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30%에서 최대 50%까지 인하해 줍니다. 와, 50%까지요? 네. 다만 아무리 낮아져도 최저 연 3.25%는 유지됩니다. 이야, 이자율 인하폭도 상당하네요. 혹시 그럼 원금도 깎아주나요? 아, 그 점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신속 채무 조정에서는 원금 자체를 감면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 원금 감면은 없군요. 네, 기본적으로는요. 하지만 연체된 기간 동안 붙었던 이자, 즉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 네. 연체 기간이 좀 길었다면 이 연체 이자만 없어져도 부담이 꽤 줄어들 수 있죠. 하지만 원금 감면은 없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물론 뒤에 설명드릴 특별한 경우에는 일부 원금 감면이 가능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금 감면은 기본적으로는 없지만 연체이자 감면되고 이자율 인하, 기간 연장,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는 거군요. 근데 아까 슬쩍 지나가면서 꾸준히 갚으면 혜택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조정된 상환 계획에 따라서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시면요. 매년 원래 조정되었던 이자율에서 10%씩 추가로 이자율을 더 낮춰줍니다. 매년 10%씩이요? 네. 이걸 최대 4년 동안, 그러니까 최대 40%까지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와, 꾸준히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더 큰 보상을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성실하게 갚으면 이자가 더 낮아진다니 이건 동기부여도 되고 정말 좋은데요.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네,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신속채무 조정은 주로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담보대출이나 보증서 담보대출 같은 일부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외된 빚은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대로 계속 갚아야 연체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중요하네요. 둘째, 신청해서 조정이 진행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 사용은 정지됩니다. 정해진 날짜에 월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단기 연체 정보가 등록될 수 있고요.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조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럼 다시 원래 채무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럼 큰일 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상환과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신업체 채무 조정은 보통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매달 같은 금액을 갚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따르는데요. 네, 보통 그렇죠. 이 방식은 초기에 내는 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맞아요. 신속 채무 조정을 통해 여러 빚이 하나로 관리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개별 대출 계좌들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여유 자금이 좀 생겼을 때 전체 월 상환액 외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대출 계좌부터 개별적으로 추가 상환, 그러니까 중도 상환을 하면요. 전체적인 이자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오, 이자율 높은 것부터 골라서 추가 상환을 한다. 네, 단순히 그냥 정해진 돈만 갚는 것보다 좀 더 능동적으로 빚을 관리하는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 팁은 정말 유용한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신청하고 싶어도 아예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안타깝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이미 채무 조정을 받았는데 성실하게 상환하지 못해서 중단된 경우, 이걸 효력상실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신청했다가 기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 네.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되지 않은 금융기관의 빚이 너무 많은 경우, 기준은 총 채무 원금의 20% 이상이고요. 신청하기 바로 직전 6개월 안에 새로 빌린 돈이 너무 많은 경우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일 텐데요. 단 기존 빚을 갚기 위한 대출이었다면 이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의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 소득이나 재산을 봤을 때 충분히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런 부분에 해당될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신청 전에 상담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한 사유도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아까 원금 감면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도 있다고 들었어요. 신속 채무 조정 특례라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 이건 일반 신속 채무조정 대상자보다 더 취약한 상황의 노인분들을 위한 특별 지원 제도입니다. 일단 단기 연체 상태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 중에서요. 기초생활수급자,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아, 취약계층 분들이군요. 네, 이 특례 제도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신속 채무 조정의 혜택, 그러니까 이자 감면이나 기간 연장 같은 것에 더해서 최대 15% 범위 내에서 원금 감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특례는 원금 감면이 되는군요. 최대 15%까지? 네, 형편이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원금 감면이 실질적인 재기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죠. 와,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는 원금 감면까지 가능하다니 큰 힘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신속 채무 조정,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고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할까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편합니다. 네.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받고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방문이 좀 어려우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웹사이트, 주소가 cyber.ccrs.or.kr인데요. 여기나 아니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 비대면도 되는군요. 네. 궁금한 점은 콜센터 1600-5500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아주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방문하실 때는 미리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을 하고 가시면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약이 필수군요. 네. 네, 필요한 서류는요. 개인의 상황, 예를 들어 뭐 직업이나 소득 형태, 재산 보유 여부, 또 특례 대상 해당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그리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직장인이시면 급여 명세서나 재직 증명서 같은 거, 자영업자시면 소득 금액 증명원이나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 같은 것들이요. 소득 증빙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만약 소득 증빙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양식의 소득 진술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다면 관련 서류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직, 질병, 기초수급자, 장애인 같은 특정 자격 요건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 예를 들면 퇴직증명서, 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같은 것들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종류가 꽤 많네요. 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 오늘 신속 채무 조정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소득 감소 같은 걸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빚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신청 다음 날 바로 그 빚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연체 정보를 남기지 않고 신용을 지킬 기회를 준다는 점, 이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이 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랄까,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혼자서 모든 부담을 다 짊어지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여러 다양한 도움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전부가 아니죠? 네. 연체 기간이 더 길거나 채무 규모가 더 큰 분들을 위한 사전 채무 조정, 즉 프리워크아웃, 또 개인 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 회생 및 파산 절차 안내까지 상황에 맞는 정말 다양한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루지 못한 이 다른 채무 조정 제도들에 대해서도 이어서 좀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cyber.ccras.or.kr을 방문해보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심층 탐구도 기대해주세요.